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여러분 또 큰일이 났네요. 자, 환율이 1140을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장중에 환율이 1140 터치를 한 이후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그냥 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반등이 나와서 0.13으로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3, 초반에 1% 가까이 빠졌던 거에서 되게 많이 선방을 하면서 올라왔던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도로 야간 선물부터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MSCI 한국 지수도 그냥 쑥 빠져버리면서 미국이 반등이 나와도 지금 우리 증시에는 환율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반등이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 같은 바이오주는 계속 내리고 있고, 무엇보다 암울한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는 지속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라던가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주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제 우리 코스피는 2100이 위태위태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포인트가 위태위태합니다. 자,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코스피는 2100을 깨버릴까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깨버릴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간이 5시밖에 안 돼서 시간에 다닐까라던가 야간 선물, 그리고 미국장, 유럽장도 개장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0.91까지 빠졌었습니다. 장중에 시작부터서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게 전날에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되고 있어서 저 이거 4시간 뒤면은 마이너스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장 시작하기 전에 야간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시작부터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다시 턴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 같은 경우에 탁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얘네도 이번에 또 때리러 내려가면은 세 번째 이렇게 딱 때리면 얘네도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0.6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 줄었는데, 지금은 나스닥이라던가 S&P 500 야간 선물이 올라도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보시면은 외국인은 코스피 양매도 그나마 코스닥 약간 샀는데, 장중에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고, 오늘은 내린 종목도 되게 많죠. 어제랑 완전히 다릅니다. 내린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0종목 정도, 186종목, 그리고 하락이 649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13종목, 그리고 하락이 892종목. 심각하죠. 다우가 이렇게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야간 선물도 우리나라 보통 반등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오면서 MSCI 한국 지수도 내려갔었고, 또 나스닥 바이오 지수라던가 필라델피아 지수도 안 좋았었죠. 필라델피아 지수로 여기를 살펴보시면은 얘네가 오를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를 수도 있지만, 얘네가 내릴 때는 대부분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못 간다고 했죠. 얘네가 어제 1.14% 내렸습니다. 1.145 내렸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장 초반에 약간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냥 꽂아 내렸죠.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2.70%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0.76% 정도 내렸는데, 자, 얘네가 지난번에 마이크론 감산 이슈로 10%가 올랐습니다. 다음날 마이너스 5%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2.7%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2.7%가 이렇게 빠졌는데, 10%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가 올라서 여기까지 올랐지만 다시 다 빠졌고, 삼성전자도 똑같죠. 잠깐 저 이슈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다시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미국장을 되게 주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장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장중에 야간 선물이 빨강색으로 올라오면은 보통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제 양매도가 나오고 오늘도 장중에 0.60까지 빠졌다가 위로 올라왔는데 전혀 반등이 없는 게 지금 좀 안 좋습니다. 환율도 1140 터치했었어요. 몇 번이나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국인의 매도는 야간 선물 때부터 거셌고 오늘도 상당히 안 좋게 끝났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좀 잠잠해졌는데 환율이 오히려 강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도 어제 0.60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는 그냥 1%씩 때려 패고 있죠. 어제도 1% 이상 빠지고 오늘도 1% 이상 빠지고 약 2% 정도 그냥 다 빼버렸는데 나스닥은 그에 반면에 1%도 안 빠진 날이 이틀. 얘네가 조금 빠져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우수수 무너집니다.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수급을 좀 받쳐주던 금융투자도 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 헬스케어도 보시면은 어떻죠? 1.41% 정도 빠졌어요. 차트로 보시면은 얘네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1.49%네요. 위에서 놀다가 빠졌는데 얘네가 빠지면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못 가죠. 어제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셀트리온은 오늘도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빠졌죠. 악재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 압수수색이라던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단지 주총에서 셀트리온 사업 다각화 그리고 연매출 3조 원을 노리겠다 뭐 이런 얘기 그거 한마디 했는데 별다른 이슈도 아닌데 그런 거 갖다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신라젠은 악성 루머 기사로 인해서 한번 때려맞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그냥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똑같이 가고 있죠. 쫙 빠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임상 3상 통과를 하든 뭐라든 요 신고가 다시 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팩사백이라던가 그거 한다고 해도 투심이 좋거나 아니면 시황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2007년도 그런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상한가 이제 가고 그럴까요? 옛날에는 신고가 랠리를 해서 위에 물려있는 물량이 없지만 지금은 위에 물려있는 원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원원들 여기서 30% 찍어봤자 여기서 탈출하려는 사람들 여기서 또 30% 찍어봤자 여기서 또 탈출하려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가 어마어마하죠. 공매도가 이게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면서 쇼커버링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공매도가 더 늘어나니까 얼마나 뺄지 감이 안 옵니다. 셀트리온도 물론 공매도가 어마어마하죠. 얘가 진짜 대장이죠. 공매도의 대장.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저분한 걸 이런 제약 바이오주를 보면 알 수 있죠. 공매도 대금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보셨지만 이게 한 번 있는 이슈였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 거래 재개됐을 때 셀트리온 압수수색한다고 가면서 셀트리온을 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띄우기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셀트리온 주가 띄우고 누가 봐도 수상하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래 재개도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그 다음날 거래 재개하고 아니 뭐 한 달도 거래 정지를 안 시켰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 놓고서 갑자기 셀트리온 쪽으로 시선 돌리게 하려고 저기 압수수색하면서 주가 내리고 이번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내리고 신라젠은 루머 갖다 때리고 우리도 여러분 공매도를 칠 수 있었으면 밑으로 하방에 베팅을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리고 얘네도 공매도 상환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이 공매도가 되면은 오히려 주가를 오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진짜 주식시장이 작전판 같아요. 작전판. 코스피를 살펴보시면은 0.82% 정도 빠졌습니다. 여기 지지선도 다 깨버렸죠. 원래는 지난 저점이 0.130, 2130을 지지해줄까 했는데 그냥 다 깨버렸어요. 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서 코스피 다시 2200 돌파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약삭빠른 놈들이죠. 2200까지 정확히 찍고 바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이런 지수 때 고점이 오면은 이거 돌파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지지해주는 거 보고 들어가야지 잠깐 터치했다 잠깐 여기서 머물렀다 그런 거 보고 함부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갈 때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그냥 꽂아 내렸다고 테스 같은 종목도
매번 얘기하지만 얘는 좀 악성이에요. 이렇게 띄울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신고가 갈 때 잠깐 지지해준 척하고 장난치고. 자, 이거를 2만 원대에 물렸던 분들이 이런 데서 있었다면은 지금 벌써 마이너스 20% 이상을 찍은 거죠. 2만 원대 딱 찍어 놓고 지금이 17,250원. 위에서 잡으신 분들 얼마예요? 플러스 11%인데 종가가 빵 프로. 그럼 11% 마이너스죠. 그 다음날 빵 프로고, 그 다음날 4% 빠졌고, 여기에서 6% 빠졌고, 20% 넘게 빠졌어요. 근데 내가 본전에 오려면 20% 이상 올라야죠. 수수료도 있고, 원래 마이너스 30%를 찍으면은 내가 플러스 43.5%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20% 찍었는데 여기서 뭐 상한가를 가야지 내가 본전 올까 말까죠. 자, 그리고 해외 소식을 보면은 무역 협상이라던가 이런 게 6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했어야죠. 신핑이하고 럼프 형이 오늘 만났어야죠. 그런데 무역 전쟁 효과 나타나나 보면서 1월 무역 적자 감소가 좀 됐다라고 하고 있죠. 무역 적자가 감소된 건 미국이고 우리는 무역 적자라던가 그런 게 다 늘어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됐다고 하지만 한국은 1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증가가 했죠. 차라리 3월 말에 얘네가 만났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슈팅이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슈도 없고 오히려 악재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계속 빠지고만 있죠. 아니 지금 악재가 뭐가 남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하죠. 수입차 관세 이슈가 있죠. 지난번 2월 17일까지 수입차 관세를 처리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미국 쪽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자기네 나라는 대상국에서 제외를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발표가 대체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오늘 5월 17일까지래요. 5월 17일 이전에도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입차 관세가 해당이 안 되는 국가가 있더라도 전기차라던가 친환경차라는 대부분 이 관세 면제에서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애들이 5%가 오르든 10%가 오르든 뭘 하든 안 삽니다. 기관이라던가 외인들도 얘네들 막 털고 있고 요즘에 여기 약간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지난번처럼 저 무역전쟁이라던가 무역 관세 이슈 같은 거 한번 딱 맞아버리면은 그냥 쑥 하고 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은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잠깐 반등은 나오고 그래도 저기에서 그냥 여러분 이게 나오면은 여기 뭐 르노 삼성 문 닫을 수도 이렇게 있고 수입차 관세가 늘면은 조 단위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기아하고 현대차가 합쳐서 미국에 81만 대를 연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몇 조 원 가까이 관세를 매길지 대략 나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던데 저거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경제도 무너지고 그냥 전기차, 수소차, 환경, 친환경차도 다 무너지고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코스피 코스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저거까지 된다. 근데 전 MSCI 지수도 저게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진짜 위험합니다. 이 말을 했었는데 MSCI 비중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됐죠? 진짜로 우리나라에 아주 큰 타격이 있었죠.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겠죠? 2월 28일 날 북한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서 MSCI 지수 편입도 중국이 확대가 되면서 2220이었던 주가가 지금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2120까지 왔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쪽에다가 또 자동차 관세 이슈라던가 뭐라고 터지면은 저는 감히 예상하는데 저런 거 터지면은 연중 최저치 이거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게 90일간 유예 기간 해가지고 총 5월 17일까지 그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아니기 때문에 5월 17일 날 딱 맞춰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갑자기 뉴스 한번 뜨면은 현대차, 기아차 혹은 뭐 전기차 관련주라던가 수소차 관련주 다 박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 주식들은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기라던가 뭐 이런 거 5% 올랐어도
그냥 오르는갑다 생각을 하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기도 이렇게 팔았잖아요. 어제 매수 주체가 메릴린치여서 정말 찜찜했다. 근데 오늘 다 팔았어.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진 코스닥 1%씩 빠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1% 반등 나와도 이게 좋아할 게 없다. 2% 빼놓고 1% 올리면 뭐하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12월 달에 똑같은 이슈, 채권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연중 최저치에 갔을 때 어떻게 됐었나. 잠깐 반등은 나왔다. 요때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이때 왜 연중 최저치를 갔습니까? 일단은 10월 달에 우리나라 정말 떡락을 했죠. 2350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가지고 1900포인트에 왔어요. 여기에 빠지면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어떻게 된다? 10월 달에 신용을 썼다. 그리고 증거금을 3개월 뒤에 160%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14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신용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거금 140%에서 20%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다고 이렇게 지수가 빠진 다음에 3개월 동안 그냥 신용 이자를 내면서 버티다가 3개월째 연 이자 금리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장하려면은 증거금을 160%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디서 또 돈을 꾸거나 아니면 뭐 스탁론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간다. 그런데 이때 10월 1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이라던가 이럴 때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영업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1월 4일 날 이렇게 연중 최저치를 간 거죠. 근데 그 전에 채권 금리 2년차하고 5년차가 역전이 됐어요. 이 이슈까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진핑이하고 만난 다음에 화웨이 사태까지 뻥 터져버리면서 가속화가 되면서 이렇게 빵 내려가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될 수가 있죠. 우리 225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길 기준으로 보면은 언제입니까? 2월 27일 정도. 그럼 3개월 더하면은 5월 27일 딱 한 6월 달 정도 될 때까지 지수가 오르지 않고 횡보넷이 계속 빠진다. 그러면 또 3개월 뒤에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지수가 오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 매매라던가 아니면 증거금 확보에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매일 이렇게 쳐내리고 하루에 5%씩 아니 3%씩만 빠져도 5일이면 15% 그리고 다음 주도 빠지고 그러면은 뭐 하한가를 굳이 안 맞아도 하한가 맞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만 지나면은. 그래서 지수가 이쪽에서 빌빌빌빌 되면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이렇게 반대 매매 나오고 연중 최저치 가는 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요거 다 털고 가잖아요. 반대 매매 물량을 요런 거 다 털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참 잔인하죠. 반대 매매 이거 나올 거 다 알아. 얘네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기관이라던가 외인이라던가 그런 애들도 다 알아. 3개월 끌고 좀 가만히 놔두면 못 견뎌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현금으로 매매를 해서 나는 안 던져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심지어 슈퍼개미들도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코웨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코웨이 임원 3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자, 저렇게 임원이라던가 슈퍼개미라던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한가 근처까지 갔죠. 이게 반대 매매의 무서움이에요. 돈이 많아도 반대 매매가 나가고 돈이 많아도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레버리지만 안 썼어도 저런 사람들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근데 슈퍼개미들도 똑같이 레버리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데칼코마니 같지 않나요? 자, 지난번 12월 4일 때부터서 이슈가 있었죠. 채권 단위 금리. 여기하고 지금 똑같아요. 내려온 게. 그럼 내일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여기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쭉 빼서 연중 최저치 가는 것처럼 내일이랑 월요일이라던가 설사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 증시가 장밋빛이 그려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고 쭉 빠졌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잘 버티면서 오다가 요즘에 하루 1%씩 빠지면서 점점 밑바닥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오르든 좀 많이 덜 빠지든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특히 지금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죠.
오늘도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사면은 뭐합니까? 요만큼 사서 그 다음날 다 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산 것도 아니죠. 기관도 보통 금융투자가 지난번에 지수가 빠질 때마다 지탱을 해줬는데 오늘 보시면은 금융투자 오늘 팔았죠. 어제 살짝 샀다고 좋아할 거 아니라고. 요즘엔 다 팔고 있어요. 얘네가 왜 팔까요? 자, 얘네는 38,000원대 정말 싸게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38,000원 지수가 연저점에 갔을 때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처럼 정말 지구를 방어해주러 지수를 방어해주러 잠깐 이렇게 왔죠. 지수 이렇게 방어 좀 하다가 여기서 또 팔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42,000원이라던가 아니면은 44,000원이라던가 이럴 때 쌀 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지금 44,000원에서 팔잖아요. 무조건 수익이에요. 얘네는 여기 밑에서 샀던 물량이 지금 언제든 팔아도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얘네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급등했을 때 계속 팔았었죠. 근데 저는 진짜 연기금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연기금은 어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놓고 더 싼 가격에 오늘 또 팔았어요. 얘네는 왜 45,000원에 항상 사거나 그래서 44,000원대 이렇게 막 팔고 그럴까? 지난번에도 그러던데. 요렇게 46,000원대라던가 이럴 때 다 팔고 47,000원 막 45,000원 막 이럴 때 다시 사고 그래서 답답하게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 아무튼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 반등이 약간 나왔다고 해도 오늘 더 빼버렸죠. 외국인도 지금 별로 안 사요. 왜? 환차익 손해도 있고 환차익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세게 살 필요도 없고 반도체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 쇼크 나올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4월달 되면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 1분기 어닝 시즌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1, 2 실적 발표도 삼성전자가 제일로 빨리 하죠. 그런데 얘네가 실적이 안 좋으면 그 밑에 있는 휴대폰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소형 주식들 다 내리겠죠. 얘가 실적이 안 좋다는데 그 밑에 애들이 어떻게 실적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다 때려 맞았었죠. 아까 테스도 보여줬고 했지만 얘가 이렇게 내린 게 오늘 A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애들 삼성의 OLED 납품업체 폴더블폰 관련 이슈가 있어서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를 갔었죠. 자, 화이트데이 날 기념으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가면 뭐합니까? 매일 내렸는데 딱 한 번 찍고 이게 1%에서 2% 빠진다고 해요. 1% 빠지고 여기 또 2% 빠지고 여기 또 2.4%에서 여기서 한 4% 빠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2% 빠지고 여기서 또 1% 빠지고 여기서 5% 빠지고 여기서 또 3% 빠지고 벌써 24%가 빠졌네. 24%가 위에서 잡았으면은 한 2주 동안 24%가 빠졌어요. 2% 3% 1% 이렇게 빠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는데 주식이 그냥 24%가 빠졌어요. 내가 본전 올려면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아니 다 그래요. 이때 삼성전자 급등했을 때 얘도 막 3% 가까이 오른 척하고 척 빼버렸는데 코스닥 반도체주는 그때 다 내렸어요. 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코스피의 반도체주 요런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을 올렸는데 코스닥은 더 심각했어요. 그냥 지수를 코스피 밀어버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던 게 얘 KC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인데 얘는 요렇게 해서 뚫고 올라왔죠. 이렇게 딱 뚫고 올라오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거 오를 때 같이 올랐고 빠질 때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데 얘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오를 때는 하나도 안 오르고 2주 넘게 진짜 반등다운 반등 한 번도 안 나오고 척 빼버리고 이게 모든 주식들이 지금 다 이래요. 가만히 놔두면은 한 20-30% 빠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오늘 하락폭으로 막 이런 거 검색을 해보세요. 하락폭으로 딱 검색을 해보면은 그냥 종목들 정상적인 종목 진짜 하루도 안 오르고 그냥 촥 빠져버리죠. 모든 주식들이. 그래서 지금 하락이 누적된 종목들이 많은데 얘네도 반대 매매 한번 또 나가고 그 다음에 투매 나갈 수 있는 확률들이 너무 많은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늘은 1, 2% 내린 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 5% 이렇게 내린 종목이 100종목이 넘어요. 몇백 종목이 다 5%씩 내렸어요. 5%, 7% 이 정도. 무섭지 않나요? 전날에 뭐 1%, 2%, 3%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락 누적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뭐 갑자기 중간에 10% 이렇게 급등 탁 나오면은 아 이거 본전이든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거. 자, 위메이드도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얘는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죠. 자, 위메이드 오늘 52주 신고가 잠깐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런 거겠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순간적으로 한번 뽕 띄우는 거. 얘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종가는 2% 상승으로 끝났어요. 자, 오늘 상승했을 때 제가 또 찍어놨습니다. 10% 가까이 상승하는데 이걸 살 수 있나요? 이거 1000만원으로도 매매를 못 합니다. 1000만원으로도 매매 못하는 이유가 뭐다? 자, 내가 사면은 1000만원 한 200 주겠죠? 이거 사봐. 자, 이걸 샀다고 쳐봐요. 그럼 245주 내가 던질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내가 9.41%에 사서 손절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야 돼. 8.59%. 근데 내가 수수료하고 그걸 빼고 나면은 0.3% 정도 더 하니까 그냥 던질 수도 없어요. 위에다 걸어놓으면 되죠. 얘 위에 계산 안 해보시나요? 이거 보자마자 숫자 계산을 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셔야죠. 위에 이게 4천 주면 얼마인데요. 자, 위에 걸려있는 게 4, 2, 4, 4. 그냥 봐도 한 2억 정도. 위에도 2억. 합치면 이거 한 5억이라고 치고 이 밑에 것까지 다 합치면은 이게 지금 지수가 떡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갑자기 한 5억 정도가 들어와서 이 물량을 살까요? 그러지는 않죠. 얘네가 하루에 사는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얘네 뭐 하루에 뭐 10,000주, 20,000주 이렇게 사고 있는데 밑에서 이미 사가지고 쌓인 물량도 있는데 굳이 얘가 장도 안 좋은데 이걸 잡아먹을까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높죠. 그 증거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바로 뺐잖아요. 지금 종가가 얼마야?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동시호가 때라던가 장 초반에 얘네들 그냥 한 몇억 갔다가 한 1, 2억 갔다가 슝 올린 다음에 장난치는 경우가 많다고. 봐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2,000주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1억 갔다가 순식간에 급등시켰다니까. 급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슈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애들 올라도 못 잡습니다. 뭐 종가 베팅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근데 종가 베팅을 어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어제 지수가 뭐 떡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야간 선물도 우리나라 안 좋았었고 뭐 베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자리에서 못 들어간다고 했죠. 자, 어제 종목 중에서 안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뭐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라던가 잡주성 테마주는 어제 안 빠졌죠. 근데 오늘 또 빠졌잖아요. 자, 뉴트리라던가 이런 애들은 어제 보합으로 끝났어. 그러면은 오늘도 좋겠네가 아니라 오늘은 빠집니다. 왜? 위에서 버티고 있던 애들이 이제 못 참아요. 던져줘야지. 그리고 얘네도 잡주가 매일 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도 뭔가 이제 돌아가면서 테마도 순환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다 내렸잖아요. 얘네 어제 종가를 지켜줬으니까 얘 센데 다음날 쳐 올리겠지가 아니라 어제 지켜줬으니까 오늘은 빠져야죠. 오늘 이렇게 5% 빠졌는데 하츠나 이런 애들도 빠졌죠. 장 초반에 올리는 척 한번 하고 그냥 쑥 빼버렸는데 오늘 8%까지 빠졌습니다. 얘도 오늘 살짝 올려놓고 신고가를 딱 찍어놓고 뺐죠. 자, 위메이드하고 대유윈이야 이런 애들 52주 신고가 한번 딱 찍어놓고 이쪽으로 시선 돌리게 하고 그냥 쫙 빼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야, 위에 9%에서 딱 들어가서 잡은 사람들 종가까지 가만히 놔뒀으면 오늘 하루에 마이너스 16%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막 빨간불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보여주긴 했었지만 다 내렸는데 아니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던가 요런 애들이 내렸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얘네가 치고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연중 최저치 찍었으니까 오늘은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하실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뭐 여기서 턴하고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때 사거나 아니면 뭔가 나스닥 바이오가 오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호재가 있으면 모를까. 요런 종목 52주 신저가 찍었다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막 여러분 이런 거 막 요런 데 대입할 거 아니야. 이쪽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날 막 꺾어 올라가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한번 잘 노리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런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식으로 계속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얘 어떻게 얘 38만원 넘게 찍었었는데 다시 가려면 20만원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갈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수가 다시 2600 막 이렇게 펌핑이 와야 되는데 저는 다시 지수 2600을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저는 2600 가는 시나리오는 지금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국을 좀 밀어주는 정책 그런 게 좀 나오면은 모를까. 지금 이상형에서는 솔직히 나오기 힘들고 한국 밀어주는 정책이 아니어도 그냥 전 세계 지수가 그냥 팍 하고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10년 동안 다우가 상승을 하다가 작년에 그 대단원의 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과연 또 다우가 위로 팍 솟으면서 한국도 따라갈 것인가? 지금 다우가 반등이 나오거나 오르고 있는데도 못 따라가는데 지난번에도 잘 못 따라갔었잖아요. 자, 그리고 어제 한진칼이라던가 대한항공이 어제 장이 안 좋은데도 상승을 했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조양호 씨가 대한항공에서 연임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이라던가 요런 애 한진카레들이 일부러 이렇게 작전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러 지금 뭐 조실가를 벌주자 뭐 이러면서 여론을 만들고 KCGI 뭐 요런 헤지펀드 행동주의 펀드 얘네들이랑 국민연금이랑 합세해가지고 표대결해가지고 뭐 연임 불가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대한항공 쪽의 이득이라고. 왜? 얘네는 첫 번째 그런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빵 뛰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신주인수권이라던가 뭔가 내려가게 하면은 저기 행동주의 펀드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얘네가 그런 포지션 안 취했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임된 다음에 조원태 씨 자기 아들한테 이제 넘길 수 있죠. 회사를 넘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거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싹 빠져도 원래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뻥튀기 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딱딱딱 발행해요. 그러면은 뭐 이 회장이 물러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양쪽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처럼 이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려버리면 돼요. 인위적으로 내려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뭐 제일모직이라던가 삼성물산 뭐 합병하면서 상속세 적게 내려고 막 쇼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쪽에서 그냥 밀어버리면서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상속세도 적게 내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랐을 때 이런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5%가 빠졌죠. 올랐던 거 다 빼고 더 빠졌죠. 위에서 잡으신 분들 벌써 15%의 손실이 났어. 어이구. 한진칼도 마찬가지죠. 어제 잠깐 올려놨다가 빼고 오늘 또 빼고. 자, 어제 아시아나 급락을 한 다음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다음에 오늘 급등을 했어요. 15%가 올랐는데 왜 오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주가가 오늘 왜 15%나 올랐나? 자, 박상구 회장이 이번에 아시아나라던가 금호산업에 사장에서 이제 물러나기로 됐어요. 아니,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주가가 뻥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았죠.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대우건설이라던가 대한통운이라던가 이런 걸 인수 추진하다가 금호 아시아나를 워크아웃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리고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은 715%. 이런 회사 사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거하고 금호산업이라던가 이런 거 손대신 분은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리고 여성 승무원 뭐 기쁨조 사태라던가 이런 것도 막 뉴스에 나왔었죠. 회장이 오면은 뭐 안기고 꽃다발을 건네주고 뭐 연설을 하면은 실제로 막 울기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그랬는데 상당히 경영을 못하고 말아드신 분이었죠. 국밥도 잘 말아드시던데 회사까지 좀 말아드셔가지고 이제 퇴진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15% 올랐다가 다 꼬라 박았죠. 자, 저분이 뭐 나가든 말든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금호그룹과 아시아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 주식을 그냥 마음대로 사는 분들 없어야 되죠. 금호산업이나 이런 애들
해외로 팔릴 뻔한 적이 상당히 많았었죠. 얘도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잠깐 올라오고 그랬는데 얘네 가망 없어요. 옛날에 20만 원이 넘던 주식이었죠. 지금 1,000원도 아니에요. 아니 10,000원도 안 하네요. 주식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대기업 주식 사면 안전하다. 누가 그래요? 오늘 뭐 저런 거 뉴스 떴다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 가거나 뭐 이런 거 상승한 종목들 그냥 딱 봐도 뭐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했다가 제출한 기업 아니면 이런 동전주 아니면 뭐 스펙 아니면은 우선주 뭐 요딴 거밖에 없어요. ED 뭐 관리 종목인데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고 오늘 뭐 상한가 갔는데 점상 갔는데 점상 여기 가면 뭐예요? 점상이면 여기서 샀는데 내일 여기서 팍 빼버리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 그냥 점화 맞는 거 아니 한가 맞는 거 그냥 경험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사도 수익인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누가 사요? 어떻게 사요 이거? 상장 폐지 사유 발생됐으면 끝장나는 건데 이거하고 또 요런 애들 뭐야 이거 CKH 이건 중국 관련주인데 뭐 MOU하고 뭐 화장품 시장 진출한다고 뭐 쇼를 하는데 별 것도 없습니다. 동전주가 이유가 있죠. 무슨 화장품 산업 진출 옛날에 네오이녹스 앤 모크스 CL 인터내셔널 네오 아레나 뭐 이름 3번 바꾼 회사도 똑같죠. 중국하고 뭐 화장품 변기 면세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한다라는 회사 자체가 냄새가 나고 재무제표 보면은 이거 상폐당하는 거 아니야? 요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동전주라던가 이런 우선주는 손대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살 거야? 이 밑에 한 주, 두 주, 세 주밖에 없는데. 아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뭐 모나리자라던가 KM, 마스크주는 저는 좀 솔직히 반대합니다. 얘가 뭐 52주 신고가를 가든 말든 상관없지. 얘네 실적 아시죠? 실적 개판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쓸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거 없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이 다 안 좋죠.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을 갔어. 근데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상표가 어디 거예요? 한국 상표던가요? 아니 중국산 상표라던가 다이소를 가도 일본에서 직수입한 중국산 상표라던가 저도 마스크를 샀는데 보면은 뭐 국내 회사가 아니라 다 중국산 어디 싸구려 회사 그런 데 거를 다 샀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럼 KM이라던가 50 모나리자라던가 이런 회사 거에 마스크는 어디서 파느냐? 약국에서 팔아요.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에 얘네들이 있어요. 근데 약국 가가지고 마스크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많나요? 편의점을 가거나 아니면 뭐 다이소를 가거나 싸게 살려고 다 그런 데 가지. 그래서 매출이 솔직히 마스크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했고 실제로 매출 이런 거 찾아봐도 매출 하나도 안 늘었죠.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이익. 모나리자 KM. 저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실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맞고 오히려 옛날에 연간으로 봐도 실적이 오히려 반토막 나고 이런 거 단기 순이익이 지금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지. 미세먼지 때문에는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응? 미세먼지가 지금 하루 이틀입니까? 그럼 공기청정기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학교라던가 어디라던가 보급을 하겠다. 근데 위닉스라던가 요런데 회사 거를 쓸까? 어디 특정 업체하고 이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입찰이라던가 그런 거 회사 다닐 때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해봤는데 그거 가장 싸게 부르는 데하고 그거하고 뭐 계약을 하고 그럴 텐데 위닉스하고 계약을 할까요? 공기청정기가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어디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재무제표를 보면 좋은 편도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찍은 달도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지금 뭐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다 뭐다 하면서 공기청정기라던가 보급을 늘리는데 과연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회사에 그 회사의 공기청정기를 보급 그 회사의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할 건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던가 녹색기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거는 보통 실무 담당자만 하는 건데 녹색기업이라던가 뭐 여성기업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관련돼 있는 회사를 골라서 분명히 보급을 할 텐데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공기업이라던가 그 공무원 아니면 공단 그쪽에서는 이 내부 평가라고 있는데 내부 평가에서 가장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녹색 기업이라던가 장애인 업체 아니면 여성 기업이라던가 요런 거에서 꼭 사야 돼요. 그래서 그 항목을 올려야 돼가지고 저는 화장지도 뭐 장애인 협회에서 만든 거 막 쓰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과연 유닉스라던가 이런 애들이 뭐 녹색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 업체 그리고 또 여성 친화 기업 뭐 그런 걸로 돼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회사에다 조사해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도 실적이 나올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녹색 기업까지 알려줬네. 아, 이거는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계약 업무라던가 뭐 이런 걸 해봤나요? 나는 공기업 다니면서 인사도 해봤고, 복지도 해봤고, 그 다음에 회계도 해봤고, 뭐 이게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사무직이. 계약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계약할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녹색 기업이라던가 장애인 아니면은 여성 친화 기업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보급하는데 보면 학교라던가 아니면 뭐라던가 이런 데 다 하는데, 그걸 그냥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부 평가에 충족되는 회사를 찾아서 할 거고, 근데 이 회사가 과연 거기에 충족될까? 생각해보면 물음표가 들거든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얘네가 실적이 나오면 진짜 나오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뭐 미세먼지나 그런 애들은 좀 쉬어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게 미세먼지,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뭐 빅텍 같이 방산주, 뭐 이런 거 빼고는 딱히 뭐 뉴스 뜨는 종목 빼고는 없죠. 오늘 뭐 빅텍도 잠깐 올랐다 내리고 아난티도 오늘 잠깐 올랐었어요. 근데 얘는 뭐 손댈 필요도 없죠. 지금 20% 할인해가지고 블록딜을 하고 있는데 뭐할로 얘를 삽니까? 자,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얼마 전에 급등을 했었죠. 뭐 때문에 아기상어 뚜루뚜루. 뭐 급등이라고 해봤자 하루짜리 단기 이슈였는데 얘 지금 신주인 수권 발행하면서 마이너스 10%를 찍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갑자기 이유 없이 급등을 하거나 뻥 띄우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냥 개인 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주인 수권을 발행을 하면서 주주들을 엿먹여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도 안 좋고 꾸질꾸질한 상황에서 신주인 수권을 발행을 하면서 마이너스 10%를 찍었네요. 오늘 좀 빠져봤자 5%, 6%, 7%이 정도였는데 얘는 악재가 터져서 10%가 빠졌습니다. 같은 이슈였던 삼성 출판사도 4.40% 정도 빠졌죠. 얘도 아기상어 뚜루뚜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보셨나요? 제 유튜브 말고. 자, 유튜브 지금 인기 영상, 실시간 인기 영상 1위가 방탄소년단이에요. BTS. 이거 보면은 뭐 생각나? 키스트라던가? DPC? 생각하니까 진짜 올랐더군요. 나 저거 보자마자 혹시 했는데 진짜 오른 거 보고 와, 사람들이 빨라요. 자, DPC 일단은 실적이 나왔는데 자,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48.4% 감소했어요. 저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오늘 실적은 그지그지 했는데 얘 말고 키스트 얘는 오늘 갑자기 메릴 린치가 여기 단타 치러 왔는지 4% 가까이 이렇게 올랐죠. 얘는 매매하기 진짜 힘들어. 하루 올렸다가 하루 빼고 하루 올렸다 이렇게 하고 그럼 내일 또 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LB 세미콘 딱 오른다니까요. 나 이거 봤을 때 이거 보자마자 이게 18시간 전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만 한번 봤었어도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내게 아닌데. 근데 진짜 잡주 빼고 할 게 없으니까 진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100종목인데 나는 전업이라서 잡주든 뭐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대부분 정상적인 회사를 했고 2018년도에는 딱 한 두 번 제외를 하고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나 실적이 좋은 회사 그것만 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매매수가 10일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월초라던가 연초에 좀 벌어.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내고 투자금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수익금을 인출 안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장 중반에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서 꺾이면서 때려 맞습니다. 연초 아니면 월초에 얻었던 수익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거지.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을 수도 있어 이럴 때. 마이너스를 찍어버리게 되면 그 허무함, 내가 여지껏 2주 넘게 열심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면서 허무함이 느껴지고 미쳐버리려고 하죠. 그러면 또 복구한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연말에 때려 맞고 왜? 마이너스가 됐으면 어떻게든 플러스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망합니다. 왜?
오르는 종목이 오늘처럼 한 100종목도 안 되고 이러면은 매매할 종목이 없는데 잡주 들어가서 아시아나라던가 막 저런 거 뉴스 뜨자마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데 가서 쇼하다가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매매한 걸 보여줬지만 3월 달 동안 정말 참고 잘 기다렸어요. 물론 월 초에는 내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매매를 못했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 인대가 나가는데 손도 못 쓰는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물론 아직도 수수료 못 받았어요. 근데 매매 수가 이게 일수로 따지면 한 일주일 아니 한 7번 되나 뭐 그러는데 원래 저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한 2%만 아니 이거하고 이것만 해도 일반인 월급 넘기 때문에 이거 2번만 매매하고 이번 달은 매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비가 어떻게 됐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저는 저 한 달에 2번만 매매했으면 거기서 매매를 끝냈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 한 7번 뭐 7일 정도 매매를 했는데 카드 값이 예를 들면은 290만 원하고 60만 원 이게 카드가 2개거든요. 한 350만 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는 술, 담배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유흥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카드 값이 저렇게 나왔을까? 아, 일본을 갔나? 일본 가면 한 돈 100만 원 쓰겠죠. 근데 일본이 제가 못 갔어요. 그럼 저기서 어떤 돈이 많이 나갔을까 했는데 식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아, 100만 원이 더 넘게 나왔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매일 먹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한 밤 10시마다 해요. 밤 10시쯤에 하는데 아무튼 이런 데 딱 찾아보셔도 아는데 아니 이게 먹방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이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버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마이너스를 찍으면. 제가 아까 저 300 얼마 중에서 반 이상이 유튜브에 나가는 거예요. 자, 하드를 2개를 삽니다. 4테라짜리 2개 삽니다. 그러면 한 45만 원? 한 40만 원 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먹방 하는데 밥을 먹죠. 근데 내가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냥 뭐 싸구려를 먹고 있으면 한솥 도시락 같은 걸 먹고 있으면은 아 왜 그런 걸 먹냐고 돈도 많이 드시면서 막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럴 거면은 자기가 한 10,000원 이렇게 막 슈퍼챗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은 럭셔리하게 피자부터 스시, 탕수육 뭐 이런 거 계속 시켰어요. 어디 이러면 좀 방송이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썼어. 아, 이게 장소가 나와가지고 제가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 보시면은 하루에 봐봐 대충 먹은 게 60개 치킨 그 다음에 뭐 짜장면에서 탕수육 같은 거 해서 밥값만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한 3만 원 곱하기 한 달 해봐요. 그럼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로 콜라를 제가 하나씩 먹었거든요. 페트병 그게 3,000원인데 그거하고 옆에 하늘보리 하고 옆에서 또 맥신 커피 믹스 같은 것도 샀고 그 다음에 캔커피도 샀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다 치워야 되니까 샀고 뭐 짜잘한 거 이거 별거 없어. 보면은 막 다 짜잘한 거야. 6,000원 5,000원 이런 거 막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거 딱 했는데 아니 먹방 하는데 밥값만 12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후원금이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돼요. 가장 많이 후원 들어온 게 한 사람한테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내가 번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걸 보여줘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장 상처받는 게 그거예요. 돈도 잘 버시는데 그냥 이 정도 쓰면 되지 않나요? 제가 돈을 벌어서 다음 달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는데 지금 쓴 돈이 3,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아니야 그거 4천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카드 값을 나는 일본을 가가지고 내가 좀 카드 값이 많이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일본을 안 간 달에 카드 값을 보고 지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제가 크게 쓴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뭐 갑자기 뭐 컴퓨터를 샀거나 뭐 그랬을 경우면 모르겠는데 뭐 물론 하드라던가 뭐 이런 건 샀긴 샀지. 근데 그것도 부담되긴 하지만 아 내가 남들한테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보여주려고 밥 먹다 보니까 한 달에 밥값만 100만 원이 나오니까 아 안 되겠어요. 그럼 먹방을 안 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아예 안 해본 분 이게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요 구독자도 좀 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광고 다는 거 말고 광고 스폰서도 좀 들어와서 증권회사든 어디든 스폰서도 좀 들어와서 좀 이 적자를 메꿔보고 싶었었거든요. 지난번에 광고 하나 찍고 했는데 그것도 100만 원이 안 됐어요. 진짜 주식 관련 유튜브로는 진짜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쓴 돈이 더 많지 번 돈 이거 보여줘도 아우 내가 이거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자를 좀 어떻게 메꿔보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거 이번 연도까지 좀 유튜브 해보고 안 되면 저도 접던가 해야 되겠어. 이게
배드민턴 치는데 5년 동안 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튜브로는 3년 하면서 3,500만 원 썼는데 쓴 거보다 저는 시간도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영상을 한 1,000개 넘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 만드는데 5시간씩 계산하고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 치면은 한 6,200만 원 정도 벌었어야 돼. 근데 오히려 나는 3,500만 원 이상 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왜 받냐고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광고 댓글이랑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거를 관리해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주식 커뮤니티 가도 알겠지만 하루에 광고가 3, 400개 이런 거 막 링크 걸고 종목 걸고 막 하면서 이상한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막 다 차단하기도 힘들고 막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 2년 했을 때 포기할까, 그만할까 했는데 방송 장비 막 이런 걸 막 사다 보니까 이거 어차피 중고로 팔아도 팔지도 못할 거. 뭔가 좀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해보자 했는데 성과가 도저히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 하나를 찍으면은 이제 다른 증권사라던가 아니면 뭐 딴 데서 좀 연락 올까 했는데 연락도 안 와 이거. 이게 진짜 열받는 게 그러니까요. 나는 이쪽에서 2번만 매매하고 이번 달 매매를 안 했으면 그냥 되는데 이거를 뭐 내가 유튜브 저거 쓴 돈 메꾸려고 카드값 메꾸고 막 이거 하려고 이만큼 매매를 했다 이 생각이 하니까 이거 하다가 내가 손실 나면은 난 누구를 탓해야 될까? 그리고 저는 매달 일정하게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 사람들이 잘 버시는데 뭐 이 정도야 상관없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이 그렇게 한번 벌어보세요. 장도 지금 꾸질한데 100종목도 안 되는데 100종목도 안 되는데 막 저 카드 값이라던가 막 저런 거 막 수술비 벌려고 막 내가 미세먼지 테마주 저 마스크를 저걸 해야 돼. 빅텍 들어가야 돼.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게 되게 답답하고 막 짜증나더군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이러다가 뭐 하한가 한번 때려 맞고 유튜브 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막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손실 본 것도 아닌데 저 먹방 한 거하고 하드 저거 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요거를 메꾸고 있다라니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요즘 저축도 못 하고 있어. 왜? 이거 하는데 유튜브 하는데 돈이 저만큼 들어가니까 이게 돈이 모이질 않더군요. 절대 전업이 쉽지도 않고 뭐 월천 찍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수익금이라던가 여러분 손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생활비를 여러분 한 200 정도 매달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이달에 마이너스 500을 찍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500을 찍으면은 고정 지출이 제가 200이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9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900만 원. 마이너스 500 때려 맞았던 것도 차변 대변해서 상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래 쓰는 생활비 200 거기다가 이번 달 생활비 200 더하면은 다음 달에 찍어야 되는 돈이 900이에요. 900. 이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에 마이너스로만 찍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달에 마이너스를 이만큼 찍어버리면은 그 다음 달 아니 그다다음 달 정말 괴롭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벚꽃이 막 피어가지고 지금 한창이잖아요. 지금 뭐 벚꽃도 펴있고 되게 막 난리가 아니던데 지금 막 돈 날리고 아니면 막 지금 하락장에 막 매매 꼬이고 그러면은 벚꽃이 아니라 저 손실난 거 메꾸잖아요. 메꾸다 보면은 겨울 돼 있어요. 겨울. 1년이 지나 있어요. 1년이 지나 있어. 그래서 월 초에 진짜 수익이 났다 하면 거기서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잠깐 매매하거나 거기서 스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월 초에 잘 벌었다고 해서 월말까지 잘 나간다가 아니라 이 중에 분명히 급락이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급락 나오기 전에 나는 재수없게 종가 베팅을 때렸고 시작하자마자 때려 맞으면서 앞에 있던 수익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이런 걸 안 맞으려면은 저처럼 아까 보셨죠? 기다려야 돼요. 월 초에 기다리고 분명히 급락 나오거나 뭐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럴 때 틈새 보일 때 살살살살 매매를 해야지 매일 매매에서는 여러분이 승산이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승률이 더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던 로보로보 단일가 들어가서 그런지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수급도 하나도 없었고 개인만 이렇게 사고 그랬었고 이거는 뭐 지금 로보티즈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로보티즈는 한 번도 안 올랐죠. 로보로보만 움직이고 로보티즈는 잠깐 상승시켜 놓고 쭉 빠지고 위에서 잡으신 분들 지금 몇 프로 손실일까요? 5%, 3%, 4% 그러면 12% 정도 손실인데 로봇 관련주도 솔직히 지금 안 좋게 봐요. 저거는 거의 라운시큐어처럼 움직일 것 같은데 로보로보도.
근데 얘는 장이 안 좋아야 되고 지금 단일가가 걸려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올랐던 종목만 찾아보면은 HB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한 5% 정도 올랐던데, 그치? 5.07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오고 빼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고, 뭐 4월 달에 폴더블 폰 출시하니까 미리 사볼까, 저점이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OLED라던가 반도체 쪽 좀 스톱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달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이 안 좋으면은 반도체 OLED 이런 거 싹 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요딴 식으로 반등 나올 거 생각하지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돈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한 지 별로 안 됐어요. 3월 5일날 상장했는데 오늘 11%가 빠졌어요. 11%가 빠졌는데 에코프로 BM 하면 무슨 종목이 생각나나요? 에코프로가 생각나죠. 두 종목은 이어져 있어요. 제가 내리면 쌍둥이처럼 얘도 내립니다. 얘는 오늘 8.73% 내렸고, 에코프로는 무슨 관련주죠? 전기차, 예. 일렉트로, 예. 계속 내렸죠. 아, 이게 무서운 게 그런가. 시냇물처럼 쫄쫄쫄쫄쫄쫄쫄 내리는데 반등 이런 데서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빠지는 거. 이게 전기차가 진짜 무서워. 얘하고 후성인가 하는 종목인가? 근데 전기차를 손 안 대는 게 이거야. 이거 못 견뎌. 나 이런 거 진짜 막, 이거 옛날에도 그렇고, 못 견뎌요, 못 견뎌. 이게 한 번 오를 때는 이렇게 쫙 오를 때가 잠깐 있는데, 빠질 때는 이 상승했을 때보다 더 많이 빠져요. 나 이런 거 못 견뎌요, 진짜. 와. 이게 다시 7,000원대까지 갔네. 10,000원대 한 번 넘었었는데. 근데 전기차 관련주는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저게 지금 수입차 관세가 만약에 일반 차가 허용이 안 되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무조건 때려 맞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사마 콘덴서 다 똑같죠. 저 수입차 관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요런 애들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골로 갈 수가 있어. 나중에 뭐 급등이 나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큰 거 한 방을 안 때려 맞는 거예요. 조금씩 막 이렇게 수익 챙기다 큰 거 한 번 빡 때려 맞거나, 아니면 수익 한번 크게 보고 그 수익금과 그 다음에 원금 다시 합쳐서 또 매매하다가 한 번 더 크게 때려 맞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악재가 있으면은 그 악재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무역전쟁 때도 똑같았습니다. 무역전쟁 작년이 아니라 2017년도 12월에 한번 경고가 왔어요. 무역전쟁이 나오면 위험하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달에도 상승장이 있어서 2600까지 올라갔는데, 분명히 월가의 시각에서는 무역전쟁이 가속화되고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했는데, 무역전쟁 뉴스가 나와도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빠졌다가 장중에 다 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빠졌다 장중에 턴하고 막 신고가 달리고 그러니까 무역전쟁 아무것도 아니네, 무시를 했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전쟁 덕분에 코스피와 코스닥 연중 최저치를 갔었죠. 쫙 빠졌던 거 2600에서 2300까지 다이렉트로 척척척척척 빠졌던 그 공포의 순간, 분명히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안 좋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시기가 오고 뚜까 맞는 거죠. 이번 주는 진짜 장이,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라도 좀 저는 반등이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라던가 야간 선물 보면은 턴 했거든요. 턴? 이렇게 마이너스 0.60에서 이렇게 다시 턴을 해가지고 희망의 불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은 진짜 반영을 받아야 될 텐데, 내일 반영 받고 지난번처럼 가더라도 월요일까지 끌어서 올려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까 차트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거. 요때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끌어올라가주는 게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과연 나올까 모르겠네요. 오늘만 좀 코스피가 많이 더 빠졌으니까 반영받는다고 하면 내일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코미팜이라는 종목은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장 끝나고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알죠, 여러분? 공매도 과열 종목에 걸려도 해지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선물에서 요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지난번 셀트리온 공매도 과열 사태 때 알았죠. 자, 이게 내일 공매도 못 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신호가 공매도 과열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는 맨날 공매도 과열 종목 걸리잖아요. 얘 주가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러셀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랑 연결이 돼 있죠. 하이닉스가 급등 나왔을 때 그럼 러셀이 올랐어야 되는데 왜 안 올랐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매번 강좌에서 알려드렸지만 전환사채 발행을 계속하고 전환사채 발행 가격은 1,7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공시 이런 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맨날 교환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매번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렇게 빼는데 1,700원이 아니라 1,500원이네요. 얘가 오를 때마다 여기 금융투자라던가 기타 법인으로 창구를 해가지고 계속 던지고 지금은 1,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500원까지 올렸었어요. 얘는 지난번에 여기 1,305까지 뺐다가 상한가 보내고 이거 별거 아니야. 대표이사가 만중가 샀다고 공시 한번 띄우고 이런 식으로 딱 올라오는데 이런 잡주 특성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뺐다가 다시 최고점까지 오르는데도 별로 시간이 안 걸려. 근데 이런 걸 보고 재료주 매매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이런 거 한 번 빠지면은 지옥처럼 진짜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2주 넘게 아니 일주일 동안 계속 2%씩 빠졌는데 이게 세어보니까 한 20% 30% 빠진 거랑 똑같은 거.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요런 스펙 관련주가 그런 게 잘 나옵니다. 반도체 스펙 관련주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그때 요런 반도체 사이클 타가지고 잠깐 올라오지 한번 저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꺾이면은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펙주 못 팔아요. 얘 거래가 하루에 얼마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공매도 과열 종목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안 된다고 저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난번 셀트리온 사태 때 보셨듯이 공매도가 헤지펀드 선물 옵션의 헤지 쪽으로 베팅이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 매매법 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된 종목 막 다음날 매매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어쩌다 한번 장이 좋아가지고 같이 오를 때 반등이 나온 거지 저게 지정된다고 해서 다음날 반등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지정되면 하루 공매도 안 치고 다음날 또 치면 되죠. 자, 2번 미세먼지 마스크 테마주는 실질적인 수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하다고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 요즘 많이 봤나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마스크 그게 어디 회사인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그냥 중국산 싸구려 다이소라던가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도 물론 있긴 있는데 대형마트는 그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실적을 지금 몇 군데 살펴봤는데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전혀 없어서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미국이 막판에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도 장중에 야간 선물, 미국의 야간 선물이 좋고 중국 지수가 좀 좋으면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 지수가 별로 안 좋고 여기 반등이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환율이 역시 크구나. 환율이 1140 위에서 있으니까 좀 못 가더군요. 그냥 계속 팔길래 내일은 좀 환율이 떨어지고 꼬시기라도 일단은 좀 하락이 멈춘 상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